TV생활법정 제작진에게 50대 중반의 여인으로부터 한 건의 사연이 의뢰됐다.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승현 씨, 임복수 씨 사정을 알고 있지만 저로서는 도와드릴 수가 없네. 도와주세요. 네. 사람 하나 살려주세요. 그녀가 누군가를 붙잡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일을 어찌해야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설마 내 아들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오늘의 판결. 가족 간 부양의무이행 청구 사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도시락 안 갖고 가. 그게 무슨 말이야? 경원이는 계란이랑 소세지만 싸주고 난 이게 뭐야? 시끄러.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도시락 안 가지고 가면 앞으로 절대 도시락 안 싸줘. 엄마 밥 줘. 그래 경원아, 밥 먹자. 아이고, 우리 경원이 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응? 엄마가 저녁 때. 그때 당시에도 아들은 저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한 뒤에 얻은 자식이라 딸들은 좀 소홀히 해도 아들 경원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줬거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긴 새로 오신 정현숙 씨. 임복순 씨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임복순 씨가 여기서 가장 오래 근무하셨고.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 청소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걱정이 있다면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왜 집에 있는 거예요?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뭐야? 또 직장 때려친 거야? 내가 못 살아. 아, 이놈의 예편네 또 바가지야. 조금만 기다려. 내 한 건만 제대로 올리면. 그놈의 한 건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아니 이어서 큰 소리야. 애새끼들 데리고 이 정도로 살면 됐지. 이만큼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아니 이놈의 남편은 직장 때려치우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했지만 전 아들 생각에 꿋꿋이 참고 버텼죠. 경원아, 우리 경원이 왔어. 배고프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원이만은 대학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경원이는 점점 더 커갈수록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경원아,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수고했어.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아, 왜 이러세요? 창피하게. 아유 엄마가 좋아서 그러지. 하지만 어려운 집안 환경 속에서도 잘 커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더군요. 이따 보자.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욕심에 위의 누나들은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간신히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유 어려운 공부 마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어 그래. 응? 이거 먹고 힘내라. 그래, 많이 먹어. 근데 나 대학원까지. 뭐? 대학원?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대학원 가서 못한 공부하면 더 좋지. 엄마! 명이야. 자, 우리 아들 졸업 선물이야. 제가 매일 아들 해도 우리 착한 딸들 누나들이랍시고 크게 화도 한 번 안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 자식 새끼가 옆에 내가 굶어 죽든 말든 상관 안 한다 이거지? 이놈의 세상 다 서러웠더니. 아이 정말 왜 이래? 돈을 못 벌면 술을 끊던지. 아휴, 이게 무슨 행패야? 뭐? 돈? 아니 이런. 다들 왜 이래 정말? 왜 이래?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건 참아도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만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거를 결심했죠. 저는 아들만 믿고 살았어요. 남편은 돈을 벌어올 줄 몰랐고 항상 술에 빠져 살았고요.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된 거고 제가 청소일을 해서 아이들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딸들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교도 제대로 다 못 보냈어요. 지금은 딸들한테 더 미안해요. 여보세요? 우리 아들. 뭐? 결혼을 하겠다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대기업에 입사한 지 1년이나 됐을까. 회사에 다니면서부터 아예 가족들하고 외면을 하고 대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면서 며느리 될 아이도 데려오지 않고 아예 통보를 하는 격이었어요. 여기 하나 더 얹어봐. 여기? 거기. 어디서 자기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전화 온 거 알아?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정말 노인의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정말. 안 그래도 회사 일 바빠 죽겠는데. 알았어. 뭘 알았는데? 알았어. 누워봐. 저는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는 줄도 아예 몰랐고 어쩌다 집으로 전화라도 하는 날엔 아들이 길길이 뛰면서 난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인가 흘렀나. 나 다음 달부터 일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친정엄마한테 얘기했다가 잔소리만 된통 들었다고.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그러게. 애 봐주는 아줌마 한 명 쓸까? 아니면 그 지도원에서 작업 중에 발송할 수 있는 각종 재해들을 갖다가 잠깐만. 네. 계셨네요. 그날 거기서 그렇게 아들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직도 이래요? 그만 그랬잖아요. 그만두면 돈은 땅에서 솟아나냐 하늘에서 떨어지냐. 그러지 말고 우리 애나 좀 키워요. 에? 너 얘 낳았어? 그러니까 애 봐주는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내일 당장 사표 써요. 그래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만두라면 좀 그만둬요. 손자가 생겼다는 것도 놀랐지만 뜬금없이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좀 당황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며칠 후 아들 말대로 평생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손자를 봐주기로 결심했지요. 그래서 아들 집을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웬일이세요? 웬일은 너희 애 보러 왔지. 내가 전화하면 오랬잖아요. 일도 그만두고 해서 왔지. 일을 그만두다니요? 네가 그만두라 그래서 오늘 그만두고 왔지. 아니 무슨 일을 혼자 그렇게 다 벌리고 다니세요? 예? 누가 그렇게 당장 그만두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아들이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 누나들이 못 먹이고 못 가르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식구들 외면하고. 우리 애는 이 장모님이 봐주기로 얘기 다 됐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는 엄마가 이제 봐줄 필요가 없다고요. 난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때문에 하던 일도 그만두고. 그만 좀 해요. 진짜 구질구질하기. 아들 잘 키운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나 몰라라 하는 아들 태도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빨리 다른 방법을 구하는 수밖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임복순인데요. 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제가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요.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걱정해야 하는 터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저 사직서 낸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복직이 다시 안 될까요? 그렇게는 곤란한데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좀 사정이 생겨서. 물론 임복순 씨가 열심히 일한 건 다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시 일을 해보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걸 안 순간 그제서야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왔어요. 네가 이럴 순 없지.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너 때문에 이 애미 일자리도 잃고 이제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그냥 애를 다시 키울 테니. 아 글쎄 벌써 장모님이 데리고 갔다니까. 그럼 나들 어떻게 살란 말이냐.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예? 이때까지 나옥 씨도 잘 살았잖아요. 너 때문에 이 애미 일자리 잃고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는데 그게 이 애미도 늙고 그랬으니까 생활비라도 좀. 뭐라고요? 아 그러게 내가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뒀어야지. 나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덜컥 그만두고 이제 와서 나한테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늙은 애미 봉양 못하는 그런 버릇없는 자식으로 키우진 않았는데. 아들 때문에 생계를 잃었다. 남편과도 별거 중이니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은 아들의 도리라고 주장하는 의뢰인. 아버지와 누나도 가족이다. 홀로 어머니를 부양할 이유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 실제 사건, 실제 사람. 계약 파기를 놓고 버리는 첨예한 법정 공방. 본인 이름 쓰신 거는 맞아요? 상대방의 국제 결혼으로 인한 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사건. 오늘의 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우리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의 부양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서 직계혈족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는 부양의 필요가, 부양을 해야 할 사람에게는 부양의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현재 실직 상태로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데다가 1차적 부양 의무자인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부양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대방 아들 내외의 경우 직장이 있어서 수입이 있고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키운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점으로 봐서 부양의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부양의 여력이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신분에 적합한 생활 정도를 낮추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의 여유를 말하며 여력의 유무를 정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의 전 수입 중 신분에 따른 생활비, 채무 변제에 필요한 경비, 선순위 외 부양받을 자에 대한 부양료 등을 공제한 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또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부양 의무는 상대방 아들 내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들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부양 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 순위에 관해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부양을 해야 할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그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양의 정도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의료비나 문화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해서도 역시 당사자들 사이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과 부양을 해야 할 사람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정,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